YTN에서 해직자 언급이 나온 마지막 뉴스는 2009년 노종면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이른바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여오다 지난 22일 경찰에 체포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YTN 기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YTN 노조는 YTN 기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시도 배경에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판결 후 YTN은 토막뉴스로 처리. 대법원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이뤄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JTBC 보도.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고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이해 부족, 언론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오늘 판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상황에 침묵할 수 없었던 기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해고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고가 확정된 노종면 전 위원장이 진행하는 국민TV 뉴스K의 어제 클로징 멘트. 오늘 YTN 기자들 해고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 소식이 있었지만 뉴스K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사자도 아니고 뉴스K 보도 책임자이자 시청자를 직접 만나는 앵커입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는 대통령을 다룰 수밖에 없는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이 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노종면 앵커가 국민TV 방송 제작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출연자로 나왔을 때 불렀던 노래. 저도 우리 동아투이 선배를 비롯한 오랜 해직 시대를 겪어낸 선배들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여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리로 캄캄한 저 혼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전국은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YTN 해고 노동자 복직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묶은 뉴스의 재구성을 오늘 먼저 내보냈습니다. 뉴스K는 노종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처럼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그 건에 관해서 정식으로 보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획물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김기춘 실장 사퇴서를 퍼뜨린 게 이른바 비선실세라고 알려진 정윤회 씨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김기춘 실장에게까지 보고됐으나 사실 무근이어서 별도의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오늘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 문건을 작성한 경찰과 민정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를 한 세계일보에 대해 오늘 중 고소장을 내겠답니다. 첫 보도가 나왔던 날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사흘이 지난 오늘에서야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마 문건의 사진까지 보도된 그 까닭일 것입니다. 만일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의 핵심을 건드린 첫 보도 당일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른바 증권과 찌라시를 토대로 짜깁기 수준의 일을 하는 곳인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 씨의 정기회동설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정 씨가 누구길래 박지만 씨 미행설 등 작년부터 구설이 계속되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까요? 한간에서 말하는 이른바 십상시가 누구누구인지 청와대는 알고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커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커넥트. 넥트 커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석간 브리핑 시작하죠. 한 주일의 마지막 날, 비가 오고 있고 날씨는 이 비 그치면 매우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 등 계획 세우신 분들 참고하시고 건강에도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민 PD.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합시다. 예. 십상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상시. 2000년 전후 후한 시대죠. 그 후한 시대에 영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10명의 내시를 가리켜서 십상시라고 하는데, 십상시는 영제가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된 다음, 황제가 어리니까 자기들이 그 권세를 누리면서 온갖 전횡을 부려가지고 나라를 멸망하게 한 역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십상시, 근래 들어서 십상시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3인방 아닙니까? 청와대 내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그 3인방. 이 또 3인방들은 십상시란 말에 그 격분한다고 하는군요. 뭐 좋은 표현이 아니니 또 나라 망치는 역적이라는 그런 의미의 십상시니까 기분 좋을 리 없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문고리 권력들, 지금 김기춘을 몰아내려 했다라는 청와대 내부 감찰 문건이 오늘 세계일보에 공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폭풍을 이야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감찰 보고 문건을 보니까 말이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올 1월 6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VIP 통상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VIP 측근 괄호 열고 정윤회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는 당시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돌던 김기춘 실장 중병설, 김기춘 실장 교체설 같은 그런 루머의 진앙지가 어딘가 이걸 감찰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이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 중병설, 김 실장 교체설, 알고 봤더니 서울 여의도가 아니라 서울 세종로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서울 세종로라 하면 바로 청와대입니다. 정윤회 씨와 3인방,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렇게 3인방을 비롯해서 청와대 내부의 인사 6명,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와대 외부 인사 4명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은 2014년 초순 중순으로 김기춘 실장의 사퇴 시점을 이렇게 못 박으면서 찌라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사퇴할 수 있도록,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이렇게 서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지시를 한 사람이 있고 이 지시를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정윤회와 3인방입니다. 네. 또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검찰을 손 보면 그 다음에 김기춘을 정리한다. 뭐 그런 식의, 이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인데요. 그렇게 이해될 만한 그런 표현의 내용도 이 감찰 문건에서 그 4인방이 했던 발언들로 해가지고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국정 주요 요직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찰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감찰 보고서를 만든 경찰 출신의 A경정 원대 복귀했고요. 인사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대 복귀했고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은 또 A경정이 원대 복귀하고 2달 뒤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윤회 씨의 뒤를 쫓던 이런 감찰 멤버들, 이 멤버들이 모두 이렇게 물을 먹고 쫓겨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전 이제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이 감찰 보고서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계일보 기자 손에 넘어가게 됐겠는가? 네. 어느 쪽에서 넘긴 것일까요? 지금 이 감찰 보고서 파문 전후로 따져보면은 지금 청와대는 정윤회와 김기춘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윤회 씨가 김기춘 실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찌라시를 동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정윤회 씨가 이런 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찰 보고서를 세계일보에게 건네준 그 사람은 또 누구냐? 혹시 어느 쪽 사람일까요, 그게? 정윤회 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저는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다만 정윤회 씨가 불이익을 당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누굽니까? 누군가라고 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추측을 말씀해 보시죠. 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추측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거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제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이 사건이 파장이 결코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대단히 지금 큰 파문을 야기할 것입니다. 경정 하나,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조아무개 비서관 예. 하나 정도의 일은 결코 아니고 예. 김기춘 실장을 언제쯤 바꾸자 거명했던 게 2014년 4월 5월 그 무렵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때에 그때 세월호 참사가 갑자기 터진 거죠. 예, 여러 언론들이 김기춘 실장 곧 그만둔다, 건강 문제 우는 이러면서 그랬고 후임 얘기까지 나왔죠. 네. 현경대설 등등 나왔는데 글쎄 지금 그게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과연 청와대 말대로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특히 BH 핵심 그중에서도 대통령과 정윤회 그리고 김기춘 실장 이 3인에 관한 것들을 일단 다 모아라.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만 탈탈 추려서 한번 써봐라 해서 작성된 건지 아니면 실제 감찰을 한 초벌 보고서인지 있는데 지금 문장상으로 보면 전언, 했다함,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걸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간의 얘기를 묶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문서의 파괴력이나 위로 보고된 정도 이런 것까지 보면은 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말이죠. 감찰 보고서를 만들었고 보고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지금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목에는 감찰이다, 동향이다 이걸 적시하지 않은 채 정윤회 이름을 괄호 속에 넣고 처리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지금 파장이 보통이 아니고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오는지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야당이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감찰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당 차원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그리고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연주, 진성준, 박수현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상당수가 지난번 국정원 대선 개입건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그 멤버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외부 변호사 4명에서 5명을 초빙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박범계 의원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섭외 요청드렸더니 이 진상을 좀 더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인터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상조사기획단이 오늘 구성된 거죠? 오늘 구성된 네, 박 의원도 오늘 임명이 됐고. 급거 구성이 된 거죠. 이 지금 감찰 보고서 건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게 오늘 오후입니다. 네. 그래서 촉박한 감은 있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정말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권 전체가 물타기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권 내부에서의 그 갈등과 분열이거든요. 예. 거기에 또 박지만 미행설 이것도 지금 다시 불거질 수 있죠. 충분히. 정윤회 씨가 박지만을 미행했다. 난로 옆에 휘발유통 갖다 놓으면 예. 자칫하면 옮겨 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반응이 정말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과 나흘 전 첫 보도가 나왔을 때 사흘 전 예. 그때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좌천 경정 보고서를 작성한 경정이 좌천이냐 원대복귀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몸통은 놔두고 엄지발가락 정도만 이렇게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전혀 아니다 그러는데 예.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과 민정 라인이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예. 비상식적인 대응도 또 하나 뉴스 꼭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자마자 파장이 커졌는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세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세계일보와 또 문건을 작성한 당시 행정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고소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윤회 씨하고 3인방 아니겠습니까? 예. 자, 사실 근데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 문건까지 사진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문건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면서 이건 또 시인을 했단 말이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건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실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서 보고받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자, 다 허위다. 그런데 그런 문건은 실제로 있었다. 예. 이게 지금 혼선을 빚는 입장 표명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은 있는데 문건 내용이 그냥 찌라시 정도 모아놓은 건데 그걸 지금 사실인 양 보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일보는 그런 문건이 있고 그런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만 보도를 한 거니까 예. 그걸 어떻게 소송을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문건에 대한 설명과 그런 문건 작성 및 이후 문서 수발, 청와대 내의 문서 전달 및 처리 시스템상 어떻게 했는지를 그럼 먼저 밝혀야죠, 청와대가. 그렇죠. 예. 그런 것 없이 무슨 바로 소송. 소송을 낼 자유야 있으니까요. 예. 청와대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차 말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경쟁을 붙여가지고 충성 경쟁을 붙여가지고 권력을 공고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다르잖아요. 공식 라인과 비선 라인의 수장격인 김기춘, 정윤회. 이미 서로의 위치가 비대칭이란 말이죠.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둘이 충돌을 빚었다. 비선 라인과 공식 라인의 충돌. 이건 나라가 완전히 아사리판이란 얘기입니다. 그나저나 청와대에 소송전담 비서관직도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케이하고 지금 그러고 있질 않나 또 세계일보.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명을 하면 될 일이지 입 닥치라고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남사스러워서 예. 정윤회 씨가 그날은 청와대 밖에 평창동 어디 역술인 그거 있었다면서요, 그 시간에. 평창동이 청와대와 가깝죠, 비교적. 알겠어요. 예. 자, 통합진보당 얘기를 좀 볼까요? 예.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 증거 자료라면서 200여 쪽짜리 문건을 공개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예. 통진당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네요. 예.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라면서 200여 쪽짜리 문건을 공개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통합진보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 형법 307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피고소인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그러니까 지하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가.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밀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교육을 비롯한 모든 당원교육은 당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소인 하태경은 고소인이 이러한 당원교육 체계가 있어서 당내의 비밀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정체불명의 책자에 출처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통합진보당의 비밀교육자료라고 하면서 책자를 통합진보당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평화방송 라디오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나왔는데요. 자기가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있을 시절 이런 문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나름 요직에 있었던 인물로서 이런 문건 구경도 못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무슨 문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기사와 트위터로 팝 아티스트 낸시 랭을 계속 비난해왔던 변희재 씨. 얼마 전엔 또 낸시 랭 비난 기사를 변희재와 그 일당들, 그의 친구들 두세 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작성해서 기자 이름은 빌려서 내고. 예. 그거 가지고 또 옥신각신 어쩌고 그러더니. 예. 변희재 씨하고 미디어 워치라는 게 변희재 씨가 하는 회사 이름이죠? 지금은 넘어갔나요? 또? 대표직을 내놓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서도 손을 뗐습니까? 외견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변희재 씨와 미디어 워치는 낸시 랭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32민사부는요. 낸시 랭이 변희재 씨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 성모 미디어워치 기자 이 세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낸시 랭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희재 씨는 500만 원 물어라. 이문원 편집국장은 300만 원 물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그 성모 기자, 이 사람은 지금 퇴직한 상태인데. 그랬다면서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기사를 쓴 바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변희재 씨와 이문원 편집국장이 이 성모 기자 이름을 빌려가지고 대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모 기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희재 씨가 그젠가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잘 모른다. 성모 기자를 비롯한 편집국 기자들이 썼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런 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낸시 랭 비난 기사들이 성모 명의로 게재되기는 했지만 변희재 또는 이문원이 작성해서 게재한 것이고 성모는 이 기사들의 작성이나 게재에 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네. 또 성모 기자는 이 기사들의 개략적인 내용도 알지 못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약 7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기사 게재 사실을 알게 됐고 네. 미디어워치에 그 기사가 게재된 2013년 4월 무렵에 성모 기자는 변희재의 지시로 미디어워치가 아니라 수컷 미디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런 점을 인정해서 성모 기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가 낸시 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느냐. 친노 종북 세력 관련서를 제기했고요. 홍대에 부정 입학했다느니, 석사 논문 표절을 했다느니, 의혹적이긴 합니다만은, 사생활과 관련한 그런 비난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낸시 랭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변희재 씨가, 패한 양상입니다.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사실 왜곡을 했다. 이 변희재 씨가 언론인을 이렇게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말이 있을지.
그나저나 그 성 기자라는 사람 예. 조금 늦게 알았으면 그 500만 원 자기가 냈어야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소송이 제기됐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의 도용이 낸시랭 명예훼손 못지않게 큰 범법 같은데 말이죠. 예. 그것도 규명을 해봐야 되겠군요. 변희재 씨 큰일 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줄을 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람들. 네. 500씩만 해도 뭐 한 10번쯤 하면 그래봐야 1억도 안 되는군요. 12월 12일에 네. 김광진 국회의원 명예훼손 관련해서 변희재 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났는데 항소심이니까 2심이죠. 네. 1심에서는 변희재 씨가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 건도 그 양반 가만 안 있죠. 네, 그거는 좀 액수가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양반 또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네. 이 양반은 변희재 씨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안 봐준다는 얘기죠. 네. 큰일 났습니다. 김 PD가 변희재 씨 걱정까지 할 건 너무 없고. 걱정이 돼요. 저하고 같은 나이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저를 친구라고 표현했다더나. 아니, 무슨 언제부터 친구야. 대화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사이에. 아이고. 참. 동갑이에요? 동갑이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재수해서 94학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갑 맞수 정도로 해두세요. 예? 네. 같은 나이라고? 네. 에이. 자, 경비원 이만수 씨가 분신해서 결국 사망했고. 예. 거기 아파트 경비원들 다 지금 집단 해고 통보 상태인데. 예.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들이 조건부 파업을 결정했다고요? 예, 경비원 이만수 씨가 분신한 다음 숨져서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조건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소속인데요. 이 아파트 분회 대표가 바로 김인준 씨입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11월 27일과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가결됐다. 오늘 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정말로 관리 용역업체를 바꾼다고 결정할 경우 그래서 내일 공고가 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은 좀 너무 심하지요. 아니, 분신한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와 대책,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 경비원들을 모조리 다 해고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비정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비정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요. 예. 폐륜이죠, 폐륜. 폐륜적인 행태입니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으면 예. 곡진하게 사과하고 무슨 제가 오늘 어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성동구 신내동이 있는 쪽이 무슨 구죠? 중랑구죠. 중랑구. 중랑구에 두산 무슨 위분가 하는 그곳으로 얼핏 기억이 났는데요. 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이는 왜 공용 전기 요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전략하고 그다음에 LED 이런 걸로 바꾸고 해서 전략된 전기 요금을 전체 경비원 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월급을 인상해서 드리고요. 정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최저 생계비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급여가. 그리고 본래 그렇게 아파트 분위기가 참 좋은 곳 같은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장을 바꾸시지 말고 계속 우리랑 같이 일해 주십사. 이렇게 주민들이 경비원 분들께 청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참 아름다운 미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좀 잘 깊게 취재를 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사망에 이르른 이건 인사사고입니다. 사고. 그렇다면 그것은 마땅히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나머지 분들에게 예를 갖추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집단 해고를 통보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정말 참. 같은 하늘 밑에서, 서울 하늘 밑에서 너무 다른 두 아파트 풍경을 보면서. 예. 할 말을, 잠시 말이 잘 생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조건부 파업을 결정하게 된, 그것도 몰려서 하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파업 안 하면은, 그냥 생기가 끊기는데요. 그렇죠. 예. 네. 아, 난 참, 이게,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입주자 대표 쪽에서는 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은, 예, 글쎄, 오늘 밤 한번 지켜보죠. 지금 파업이 무서운 걸 떠나서, 그렇게 해서 불편해질 것이 걱정돼서를 떠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얘기죠. 인력 성출 회사, 아파트 관리 회사를 바꾸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 전원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네. 지금 이분들 106분이 어디 다른, 그러니까 그 아파트 용역 관리 회사에서 다른 아파트의 근무처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해고 상태가 맞지요. 자기들은 그것만 바꾼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전직 판사분이시랍니다. 아, 그래요? 네. 법적으로 많이 꼼꼼히 조사 다 하셨을 겁니다. 예.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비가 오고 그러는데 11월의 마지막 브리핑인데 복잡한 뉴스들이 역시 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6시 8분 30초 들어갑니다. 잠시 게시판을 좀 보죠. 성북구 두산아파트 전기요금 전략해서 경비원 임금 올리고 고용 보장.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 분신 자살, 경비원 전원 해고. 성북구 두산아파트군요. 제가 신내동이 아니었습니다. 두산은 기억이 났는데 시옷자로 한 거 저는 신내동인 줄 알았는데 성북구였군요. 성북구 심씨는 관리비에서 경비비 비율은 10%가 채 안 되지만 난방비와 전기요금 비율은 60%를 넘는다.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60%나 되니까 거기서 조금 덜어내서 전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비원분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를 조금씩 더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뱀이다님. 지각 공고가 아니고요. 맞게 왔고, 오프닝 시그널 음악 대신에 먼저 뉴스 재구성을 내보낸 그겁니다. 뱀이다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게시판들을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는 세계일보의 잇단 단독 보도, 그리고 오늘자에는 사진까지 내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세계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한 조한규 사장이 올 초였죠? 올 1월, 2월 그때쯤. 이명박계 사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정윤회 씨를 고리로 한 갈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MB가 현 정부 측에 ta격을 주기 위해서 세계일보에다가 흘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 또는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걸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건 어차피 누구도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우선 세계일보의 신임 조한규 사장, 조 사장이 MB맨이라고 할 만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뭐 중용되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청와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날 제가 그렇게 말했다가 약 4분 후에 바로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마지막 부분에 국무총리실 사나 뭐 사행성 오락물 뭐 등급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거 심의하는 그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정부와 인연을 맺은 언론계 인사이기는 하나 언론 정책 또는 뭐 정부 정책 대변하고 이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 근무처가 청와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시 총리실의 총리와의 뭐 인연 또는 이런 것으로 갔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일보의 연이은 특종과 세계일보 사장의 이명박 정부 시절 관가에 잠시 일했던 것, 그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추론하는 것은 아직은 상당히 무리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민정수석실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세계일보의 단독 기사가 한번 흘러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현 민정수석으로 바뀌기 이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무슨 취재 라인에 어떤 끈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의외로 뭐 힘을 발휘할 때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자 생활 한 20몇 년 동안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매체를 고르겠죠. 당연히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요. 그다음에 그 언론사의 평소 보도 태도나 논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볼 겁니다. 그런데 뭐 세계일보 분들 전 현직 세계일보 관계자들이 들으면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세계일보가 뭐 그렇게 조중동처럼 극단적인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거나 또 발행 부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또는 광고 시장의 영향 또는 지배하는 정도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이른바 조중동 삼각편대가 갖고 있는 힘처럼 막강한 것은 솔직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념적으로 거기가 아주 극우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묘한 점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통일교라는 종교적 백그라운드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 태생적 한계 또는 태생적 특성이라고 하죠. 한계라는 말보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걸 모든 걸 감안해 볼 때 세계일보를 일부러 골라서 이전 정부 측에서 현 정부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세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또는 검찰 출입기자와 청와대 출입기자의 무슨 팀플레이가 빛을 발한 것일 수도 있고 민정수석실의 누군가와 또는 경찰 쪽의 누군가와 세계일보 어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자 사이에 어떤 연이 있을지는 사실 그건 경우의 수가 꽤 많을 테니까 단정하긴 힘들죠. 다만 청와대 기자실에서 세계일보가 연이어서 특히 오늘자 뉴스 때문에 대변인이 뭐 부랴부랴 긴급하게 나섰고 해명에 그러면서 뭐 해명보다는 완전한 부인이자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는 건데 나머지 여타 기자들이 그것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단독 기사를 썼을 때 그걸 그냥 아무도 호응치 않으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리는 단독 기사인데 오늘자 세계일보 일면을 두고는 연합뉴스와 뭐 한겨레 이런 데에서 다들 조선일보도 다 받아 썼지 않습니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일단 사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특종이다. 근데 그 특종을 어디서 갖다 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위한 단독 기사용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00% 발로 뛴 특종인지 운이 가미된 건지 아니면 인연이 작용된 특종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뭐 미디어 오늘 같은 언론 미디어 전문지에서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예 묻힐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세계일보 기사는 일단 기사가 될 요건은 확실히 갖췄다.
그게 정말 정식으로 집행되었던 감찰 보고서인지 아니면 그냥 동향 보고만 한 건데 이렇게 지금 흘러나가면서 의미가 부여된 건지 이 부분은 문건 그것만 입수한 세계일보로서는 평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청와대에서 명백히 밝히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정권 운용 그리고 이른바 지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돕고 있던 3명의 보좌관 출신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 3사람이죠. 그리고 레임덕 운운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명백히 고리를 끊고 보도 경위까지를 포함해서 밝히고 이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그냥 무시해도 좋을 찌라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아버렸는지 그것을 밝히면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모든 것에서 불통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불통한다면 그것은 대대적인 자승자박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잡초께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단을 지지한다. 그리고 변희재건 소송 관련해서 물렁하게 대응하지 말고 뿌리 뽑을 건 뽑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희재 씨 얘기만 나오면 청취자 게시판이 들끓는군요. 온갖 사진 이런 것들 그리고 풍자 비꼬는 말들 이렇게 나오고 오동팔께서 가끔 의미 있는 사진을 잘 올려주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윤회 씨 이렇게 3사람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각기 이어붙인 글 하나 올려주셨네요. 그런데 어느 분께서도 쓰셨습니다만 정윤회 씨 최근 사진이 지금 여기 흑백으로 돼 있는 마치 무슨 이력서 같은 데나 찌금직한 그런 사진 말고 무슨 그 체육관 체육시설, 어디 경기장으로 추정되는데요. 그게 승마 관련 스탠드인지 아니면 일반 야구나 축구 같은 걸 하는 스테디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선캡 같은 거를 쓰고 좀 편한 캐주얼 차림, 반팔 티셔츠 그 사진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정윤회 씨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사진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암행리에 행동을 해오고 있고 포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각 언론사마다 중요 인물에 대해서 또는 뉴스 가치가 큰 인물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계속 축적을 합니다. 경제부 기자가 이렇게 컨택할 수도 있고 사회부 기자가 할 수도 있고 정치부 기자가 할 수도 있는데 정보 공유가 잘 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신문사일수록 어느 기자가 우연찮게 취재 또는 우연히 목격을 하거나 돌발 취재를 하게 됐거나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관련 자료와 함께 계속 축적을 해나가는 그런 언론사, 그런 걸 좀 잘하고 있는 데가 솔직히 말하면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 정도인데요. 그리고 매경도 일부 좀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방법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또는 시간이 없거나 일손이 없거나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데 어느 신문사도 정윤회 파일은 그렇게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만큼 비밀에 잡혀 있기도 하고 포착이 잘 안 된다. 기자들이 안테나 바깥에서 활동한다. 이런 뜻이겠죠. 세계일보가 정윤회 하나로 조중동을 압도할 줄 몰랐다. 국물도 없으다님. 예, 어제 오늘자 신문 클릭수 이런 거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뉴스의 파괴력과 청와대의 핵심을 정면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실명도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석양의 건맨께서 세계일보 사장이 맹박이 사람이라면 감이 오는 거 아닌가요? 사자방 비리 들추겠다? 그럼 정윤회 건 터뜨려라. 이상은 삼류 출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삼류까지는 스스로 겸손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은 한데 조금 연결고리는 약해 보인다. 특히 세계일보 사장이 명박이 사람이라고 아직 단정하기엔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개인들 또 십상시 얘기 이런 것들은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요. 생략을 하고
실명 이렇게 올리시는 건 이 공간은 뭐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언급하는 거는 조금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제가 적절히 조절하는 점은 그 세정, 그 행간은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나토보님, 해직기자 복직 패소는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증거이고 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최 변호사의 명문을 보고 법 기술자들은 밥벌어지라 읽고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네. 무슨 말씀인지 준엄합니다. 이런 걸 읽고 법 기술자들 마음속으로 꿈쩍이나 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분노도 느껴지지요. 정윤회가 이 정부의 빅브러더입니까? 이런 말을 윤바리님께서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가 시작된 건 아니냐라고 마타하리님. 의문성 자신의 견해를 주셨는데 글쎄요. 권력의 암투. 그럴 속성은 일단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전에 남겨주신 것들 그리고 이후 청취자 게시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임원선거 후보자 제2차 방송 토론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2차 방송 토론회를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K 앵커인 노종면 방송제작국장의 사회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정영걸입니다. 기호 2번 한상균입니다. 기호 3번 허영구입니다. 기호 4번 전재환입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 시청 잊지 마세요.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0만 전 조합원의 직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일단 예산안 여야 대치는 풀리고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일단 국회는 이제 정상화됐고. 네, 근데 12월 2일 법정 시한안에 이제 예산안 처리가 11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거는 어쨌거나 준법을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틀간 공전시키고 막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무슨 용두삼이 같기도 하고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야가 결국 담배세하고 법인세를 주고받기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법인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했었고 또 새누리당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이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사실 좀 손쉬운 증세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니 네. 이 두 가지로 사실 힘겨루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사실 표면적인 이유이긴 했는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새누리당 쪽에서도 5천억 정도, 2천억에서 5천억 이 얘기를 이미 해왔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교육부에서 교문위 법안 예산 소위에 5,233억 문건을 들고 왔다는 거는 교육부 차관이 들고 왔다는 거는 이미 전국정세에서 5천억 든 정도까지는 이미 이제 우회 지원하는 대신 그러니까 비목을 누리과정이라고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껄끄러워했고 여당 스스로 그리고 이거를 액수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전액 명기하는 것에 대해 좀 부담스러워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예. 이제 실제로는 담배세하고 이제 법인세 이 두 가지를 새로 이제 주고받게 한 건데 그런데 좀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간 이틀하고 이제 거의 반나절이죠. 이틀 반 동안 굳이 국회 파행을 해서 도대체 뭘 얻어냈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면 약간 좀 당혹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요. 네.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담뱃값. 정부 여당은 애초 2,000원 인상을 통해서 내년도 세수를 최대 2조 8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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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화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이 좋지 않다가 아예 수신세기가 아주 약해지면서 말이 끊어졌는데요. 중요한 때니까 다시 연결해서 좀 듣겠고요. 울 흐느낌에 아파서 이게 무슨 얘기죠? 김용민 PD 관한 얘기를 동욱이맘 지현님께서 써주셨군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한없이 착하고 외로운 우리 김용민 응원하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네, 양 기자 전화 다시 연결돼 있죠? 네네네. 네, 우리 사이를 누군가가 시기 내지는 아주 강력하게 질투하는 건 맞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왜 국회를 이틀 반 정도까지 올스톱 시켰는지 그리고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네네. 최종적으로 이제 여야가 서로 주고받기를 한 결과를 보면요. 네. 사실 정부 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세수 확보를 할 목적이었는데 이게 정부 여당이 애초에 2,000원 인상하겠다고 최대치로 제시한 게 2,000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내에서도 이게 여야가 협상을 하다 보면 1,000원 내지 많이 올려봐야 1,500원 정도일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최대치인 2,000원 증액을 2,000원 값 인상하는 거를 시켜낸 거죠. 예. 그를 통해서 내년도에 지금 정부가 최소로 추정한 게 2조 8천억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요. 이게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얼만큼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목표했던 거를 이뤄낸 거고, 반면에 이제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법인세 세율 자체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최저한 세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세금 비율을 좀 높이거나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 제시했던 것 중에 이제 비과세 감면을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담뱃값 인상은 원안을 다 들어주고 여보세요? 네네. 야당이 얻어낸 것은 조금 좀 약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이제 축소시켜서 얻어내는 대기업들이 조금 더 내야 될 세금의 양이 한 5천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연간. 네. 그런데 이제 담배세 중에서 일부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해서 이거를 국세로 거둔 다음에 이걸 이제 지방에 내려 보내니 우리도 그만큼 더 얻어낸 거다라고 이제 야당이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앤 것 중에 보면 그게 이제 정확한 용어는 제가 약간 지금 암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투자세액 공제 중에 기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야당이 따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미 이 관련 법안 기본 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 기본 공제를 폐지하는 걸 이미 냈고. 안 그래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부도 하겠다고 이미 낸 거기 때문에 야당이 따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서비스 공제라는 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면서 법안을 같이 냈는데요. 그 신설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기업은 5%, 중견기업 5%, 중소기업도 5%.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5%씩 또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저희가 좀 취재를 했는데요. 예. 그 부분을 야당이 건드리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도 그걸 아무래도 야당이 이거 3% 정도까지는 죽이지 않겠냐.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계산을 했었다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 이거죠? 그거를 안 건드린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인 거는 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네. 전에 기획재정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담배세와 법인세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기 해서 우리도 얻을 것 얻고 내줄 것 내줬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실제 내용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야당이 좀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뭔가 좀 수면 아래에서 얻어낸 것 같아요? 그것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이는데요. 일단 네. 합의문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혁 문제, 그다음에 사자방 국정조사,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12월 9일날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연석회의 통해서 좀 논의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는 시작을 하긴 할 텐데 지금 현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선을 좀 이렇게 그어놓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여야 간의 이제 득실 문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여야가 이런 합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얼만큼 노력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액수 뭐 이렇게 해서 얼마를 절감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세수 증대 효과는 뭐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액수를 쓰는 게 보통 합의문의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근데 오늘 합의문을 보면요. 액수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행여라도 액수 가지고 또 뒷말이 나오거나 이럴 수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만큼 따냈다. 네. 뭐 특히 이제 야당은 지금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여당이 따낸 것에 비하면 어떤 건지 뭐 그런 것은 딱 언뜻 봐서는 비교 불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 뭐 적어도 일단 모양새는 대단히 꼴사납게 됐다. 뭐 이렇게는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담배세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법안세를 올리려던 것은 안 되고 감세해주는 것은 좀 철회를 시킨다.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명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자방 비리 어떻게 할지 무슨 약속을 얻어낸 것 같지도 못해 보인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남는 장사를 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취자분들께서 다 감 잡으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세계일보, 아이고, 이 조간 기자들 스트레스 좀 받겠어요, 정치부 기자들? 뭐 정치부가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청와대? 아마 청와대와 법조 출입 기자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아이, 뭐 또 살짝 빠집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도 정치부의 중요한 파트잖아요. 정치부장이나 수석 차장들은 스트레스 통으로 받겠죠. 그나저나. 그렇겠죠. 네. 이제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이 건건이 뭐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고 며칠 전과는 아주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는데 여권도 좀 전반적으로 뒤숭숭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국회 파행 상황이 이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거기에 이제 협상에 주력하면서 의원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의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면 다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국 올 곳이 오고야 마나보다 이런 좀 분위기가 꽤 역력하게 읽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윤회 씨 관련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사람들과 관련한 얘기가 이제 그 뒷담화 수준 정도로 이 술 마실 때 혹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나 이렇게 나오던 그런 상황은 이미 이제 벗어난 거고요.
이게 이제 공론화 단계에 이미 들어선 거고,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한 내용 자체가 네. 뭐 언뜻 읽어보면 또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좀 그쪽에 서려고 하는 상황 차원에서 읽어보면 뭐 나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 해명은 다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 청와대 내에서 그리고 권력 핵심부 내에서 인사와 또 이런 조직 운영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두고 이제 드디어 결국은 이 힘겨루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누구와 누구의 힘겨루기로 봐야 합니까? 일단 크게 보면 김기춘 실장 라인과 네. 이 정윤회 문고리 권력 3인방 라인 네. 이 둘 사이에 이런저런 지금 온갖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그 감찰 문건 지금 청와대에서는 감찰 문건이 아니고 이 찌라시에 나온 내용들을 동향보고 동향보고서 그러니까 취합한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봐도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 정윤회 씨하고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 자체는 뭐 특별히 확인되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홍천 전 비서관이나 또 그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이 경찰 경정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씨가 이 청와대 입성 추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조홍천 비서관이요? 예.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이 실제로 이 대선 캠프 언저리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했던 인물이 전혀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지만 씨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씨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윤회 씨와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따지고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시사저널의 올초 보도가 바로 이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시켰다가 박지만 씨가 김기춘 실장한테 항의를 했다. 예, 이런 게 그렇죠. 골자잖아요. 네. 그 대목에서도 보면 이 조홍천 비서관, 그러니까 그 비서관을 통해서 김기춘 실장한테 항의했다 김기춘 실장한테 항의를 했고 김기춘 실장이 비서관한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당사자가 바로 조홍천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오늘 보도 내용 지금 세계일보가 뭐 추가 보도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들어봤는데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나올 것 같고 내일자도 아마 뭐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어쨌든 뭐 오늘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자를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법정에서 더 논의가 이제 법정 싸움으로 갈 공산도 큰데 어쨌든 지금 핵심적으로는 그동안의 비선 라인 뒷얘기 정도로 나오던 이 사람들의 몇몇 비선 라인과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이 오픈되기 시작한 거고 이게 권력 핵심부의 권력 핵심의 바로 그냥 서로 붙임 또는 뭐 쟁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표면화돼서 파워게임이 드러나기 시작한 파워게임이 드러나기 시작한 정말 직접적인 계기가 오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하필 세계일보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긴 좀 쉽진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로는 그냥 뭐 청취자분들도 그냥 듣고 흘리시면 좋겠는데 그 해당 보도한 기자와 그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경정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 출입 기자로 만나서 좀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 언저리에서는 아니 그 사람은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그 문건을 유출했겠느냐. 네. 아닐 거다. 다른 단위에서 진짜로 파워게임을 시작하는 단계로 예. 이 문건을 유출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당사자로 몇 사람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예. 다만 예. 지금 시점으로 보면 네. 또 이게 조만간 이제 개각이 있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 부분도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잖아요. 예. 이 시기적인 점도 감안을 하자면 정말로 이 여권 핵심부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사들 사이에 권력 투쟁, 권력 암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직 복귀했다는 김경정과 이번 기사 작성 기자가 옛날에 사스마리 경찰 출입 기자하고 할 때 그냥 소주잔으로 맺어진 우정 어린 인연에서 온 거라면은 차라리 나이브하고 순진하고 가볍게 끝날 수 있는데 문건을 유출했다. 누군가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유출했다. 근데 그게 하필 세계일보다. 그리고 요즘이다. 여기 이 세 가지 물음표는 어느 누구도 지금 해소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올 때 그때도 보면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 청와대 일부 행정관들의 그 부적절한 행적, 뭐 예. 기업체로부터 돈 받거나 뭐 물부적대 받거나 뭐 이런 행적을 이렇게 감찰한 그 사실관계를 담은 문건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보도도 세계일보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오해받았던. 이제 다른 뭐 내가 이제 다른 일을 좀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준비도 한다, 뭐 이런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예. 그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들이 지금 얽혀 있어서 네. 이게 시점으로든 또 뭐 매체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면 앞으로 좀 재밌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내일자는 물론이고 다음 주 초반 것도 한두 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공개한 사진 이외에 한두 가지 뭐 울거먹을 게 하나쯤은 더 있겠다 이런 소리가 왜냐하면 주말을 고비로 좀 뉴스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간단히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언론사들 특히 이제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후속 보도에 대한 준비 없이 이렇게 터뜨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 끌고 갈 수 있으면 사실 이거 대단한 건데 청와대를 상대로 더군다나 지금 핵심을 바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분간은 뭐 세계일보 가판대에서 아주 불티나겠네요. 한국일보도 뭐 하나 터뜨리겠죠? 그러겠죠. 예. 자, 오늘 후반부 정리 고맙고요. 한 주일 애쓰셨고 다음 주에 다시 또 힘차게 만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들 그리고 석간들도 다 비슷한 톤으로 썼습니다. 서울대 성추행 교수 서둘러서 면직 처리, 뭐 부랴부랴 뭐 또는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제목들을 다 붙였고 기사 내용은 발표 기사여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선 아침 조간신문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된 한겨레 기사 앞부분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서울대가 인턴 여학생과 제자 20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수리과학부 김모 교수를 27일 의원 면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에 대한 학내 인권센터 진상조사를 중단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면직 처리된 김 교수는 퇴직금과 연금,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은 피해 학생들을 추가로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김병문 서울대 교무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교수가 26일 오후 4시께 대리인을 통해 교무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생들 수업권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 학생 수업권을 고려해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의 대표적인 변명성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서울대 총장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서울대 전임 강사 또는 국제대학원의 무슨 평생교육원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수학 쪽에서 얼마 전에 치른 수학 올림피아드 거기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수라고 해요. 이 김모 교수가 꽤 기초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나름대로 해오고 있는 서울대 정 교수인데 그 정 교수의 진퇴를 총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리부리 하는 것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이죠. 제자 20여 명을 성추행한 구체적인 내용,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면구하고 너저분한 것도 있고요. 이미 어제, 오늘, 어제, 그제자 이 3개 일자의 신문들에 꽤 보도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엇보다도 사표를 냈다는 것은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겠죠.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든 빨리 종결짓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대중의 관심, 세인의 관심과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찬찬히 살피는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일 겁니다. 이 수학 전공의 김모 교수는 빨리 그리고 가장 파장 자기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사라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생각했겠죠. 서울대 교수쯤 하면은 능력은 인정 검증 받은 것일 터이니까 조금 가라앉고 나면은 어디에 가서 자기 재취업을 하거나 자기 여지껏 한 공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 풀어간다? 풀어먹는다는 표현은 좀 저급하군요. 그럴 능력은 있다고 보아주는 게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황망하게 사표를 냈고, 문제는 그 사표를 제출받은 서울대, 일단은 교무처의 태도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서울대가 부랴부랴 사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학교에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하루 전만 해도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27일,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사표를 바로 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면직이죠.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고 의원 면직.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직에서 면한다. 이게 의원 면직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퇴직금 이런 거 하나 한 푼도 손상되지 않고 다 돌려받고요. 재취업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왜? 징계의 지읒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직 처리하는 순간 서울대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던 김 교수의 성추행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그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르는 징계 이런 것들은 자동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징계는 불가능해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하루 전만 해도 서울대는 어땠냐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한 20여 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니까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곧 사전조사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식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가 사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의 초동 수사쯤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밝혀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학교 안에 징계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처벌 원하는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성추행은 지금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반처벌 반의사 불벌죄 이게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 넘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바뀐 법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서울대 측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이것을 교무처가 밝힌 시점도 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들이 대표 변호사 한 무슨 변호사인데요. 제가 그 변호사 이름을 한유미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유미 변호사가 대리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울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사전에 예고한 그 시각보다 30분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전격적으로 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의 서울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성 기자회견을 무력화 또는 김을 빼버린 게 아니냐라는 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연금 같은 거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되어 버렸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어떻게 처벌 수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서울대 요번 김 교수 봐주기가 지난 5월에 파면된 의원 면직이 아니라 파면된 성악과의 박아무개 교수 사례와 비춰봐서도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를 연속해서 가동시켰고 제자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파면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가 법인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가공무원 100%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국립서울대니까요. 그런 저는 신분상의 제약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잘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 있거나 감사를 받고 있을 때는 사표 내도 사표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시키지 않습니다. 인사 및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류시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유보하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원래대로 인사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수위에 맞게 징계 수위를 정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감봉, 정직, 심할 경우에 파면, 해임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면직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검찰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검찰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말까를 지금 확실히 보고 있는 단계인데 서울대에서 그만 김을 빼버렸기 때문에 약간 힘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성급했다. 그럼 무엇이 서울대 교무체로 하여금 김 교수의 사표를 부랴부랴 수리하게 했을까? 즉 서울대의 투명치 못한 처신이 밝혀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늘린 것은 아닌가? 이것은 이 나라에서 국립서울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 교육계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모든 이런 것들에서 국립서울대가 차지하는 영향력 이건 엄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대단히 김 교수의 처신 역시 교수의 그것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았지만 그 사후에 김 교수의 사표를 처리하는 방식 역시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포함해서 서울대 총장은 출장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교무처의 사후 수습 태도까지를 함께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내에 끊임없이 교수와 제자라는 갑과 을 또는 강자와 약자를 매개로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성추행 관련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오늘 뉴스 행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많이 약해져 현재 그친 곳도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는 아직도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밤이 되어서야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에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5mm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강원도와 경북 지역만 내일까지 10에서 20mm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반짝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포근해서 막바지 늦가을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6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15도, 부산 18도로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평일로서도 끝이네요. 실질적으로 11월이 문을 닫는 날입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마지막 주말이자 새 달 건강하게 맞으실 수 있는 주말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